자 봅시다. 85번. 어떤 상황이냐면 갑과 을의 경기에서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저희 갑이 세 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두 판 먼저 이겨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갑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갑. 이제 갑인데 여기가 을일 수도 있고 여기가 갑인데 여기가 비길 수도 있어요, 맞지? 그리고 비겼는데 갑일 수도 있고 을이었는데 갑일 수도 있고 요거 말고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과 을을 비교했을 때 이제 갑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고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6분의 1이 될 거예요. 여기는 2분의 9가 6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 될 거고, 얘네도 결국 순서만 다르지 똑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두 개씩 있는 구조일 거다. 여기 3분의 1이고 여기 이제 6분의 1이다. 그래서 더해서 계산하면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틀리죠. 왜 그런 거야? 맨 마지막에 또 반드시 누가 이겨야 돼? 갑이 이겨야 되다 보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2분의 1이 맞는다. 맨 마지막에 갑이 또 이겨야 되니까 이게 답이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게 맞다. 그렇죠? 요거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86번을 보면 세 문제 A, B, C 중에서 얘네가 이제 9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곱했을 때 짝수예요. 곱했을 때 짝수라는 게 뭔 소리야? 세 개 중에 짝수가 무조건 뭐 한 개는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짝짝짝 일 수도 있고 짝짝홀 일 수도 있고 짝홀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홀홀홀은 안 된다 이거지. 순서선만 안 하고 그냥 일단 개수. 그러니까 짝수가 3개일 때, 짝수가 2개, 짝수가 1개 이것만 일단 놓은 거야. 뭐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얘네가 개수를 다 합쳐서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9개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짝짝짝 더했는데 얘가 9가 나올 수가 있겠어? 그럴 수 없다. 짝짝 홀 더했는데 9가 나올 수 있겠어? 이건 돼요. 근데 얘는 짝홀홀로 더해서 9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요거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괜찮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럼 짝수가 뭐고 홀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A, B, C 중에서 홀수는 어쨌든 한 개만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3C를 박아주고 시작합시다. 그래도 돼? 그렇게 됐을 때 마침 C가 홀수기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 짝짝홀이 어떻게 해서 대체 더하기에서 9가 됐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때? 중복조합으로 가야 되나? EK, EL 그지? 그냥 세는 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확통화됐다고 하죠. 확통화돼서 일일이 셌습니다. 어떻게? 홀수를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홀수가 1인 경우, 3인 경우, 5인 경우, 7인 경우, 9인 경우 이걸 다 봐줘야 되는데 잘 들어봐. 짝수라고 하면 0도 사실 짝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0개여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니까 어때요? 짝수인 자연수여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얘네는 일단 0은 될 수가 없다. 0도 짝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럴 수 있잖아. 얘가 이제 036 했는데 036 그래. 했는데 이제 짝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잖아. 0도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확통 문제에서는 그렇게 풀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수가 만약에 1이면 짝수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2랑 6 그리고 4랑 4 그리고 6, 2가 있는데 어차피 2, 6이나 6이나 어차피 그냥 같은 숫자를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똑같은 경우에 이렇게만 써줄게. 알겠지? 얘는 어때? 만약에 얘가 3이면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다 보니까 2, 4 밖에 없나? 5는 어때? 2. 이 경우는 어때야지? 얘는 안 돼. 짝수가 안 된다. 짝수 두 개 더해서 2 이게 안 된다. 이거 경우. 얘네 경우의 수를 쓰셔야 돼. 어떻게 되죠? 케이스가 이거가 똑같고 이거가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국 이게 홀수가 1이고 짝수가 2랑 6이다. 요거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얘네를 잡아줄 때 그 홀수가 그냥 3실로 하지 말까? 3실로 그냥 하지 말고요. 그냥 어쨌든 1, 2, 6 가지고 얘네가 갖고 놀 건데 그때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300통렬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죠. 이게 두 개가 있는 거. 이거 두 개.
그리고 5, 2, 2나 1, 4, 4나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 경우도 두 가지가 있다 라고 계산을 하면 여기 12고 여기 6이니까 답이 18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겠지. 여기까지 무난하죠? 이해했지? 좋습니다. 87번을 한번 보죠. 좌표 평면 P가 원점에서 출발해 다음과 같은 시행을 반복. 앞면이 나오면 우짝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위로 1만큼. 10번의 시행을 반복하던 중간에 점 P가 여기 위에 있대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얘네는 어쨌든 1사분면 쪽, 다시 말하면 X좌표가 의미하는 정수, Y좌표도 의미하는 정수다 보니까 결국 그 원 위에 있었다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점 P가 어디 위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3, 4 그리고 4, 3 뭐도 있어요? 모형도 있을 거예요. 영어도 있을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다 생각을 해보자. 자, 그다음에 요 문제에서 주의해야 돼. 10번의 시행을 반복하던 중간에 라고 되어 있어. 10번의 시행을 반복하던 중간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1을 한 번 지나갔을 확률은 결국 조건부 확률이잖아. 맞지? 내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본다고 생각해보자. 잘 봐봐. 예. 0,5를 지난 다음 일단 0,5를 지났는데 얘가 1,1을 갈 수 있겠어 없겠어? 0,5를 지났는데 얘 막 뒤로 빠꾸는 못해. 그러니까 1,1을 지나야 되다 보니까 얘 그거는 안 된다고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 계산을 니네가 어떻게 해줘야겠어? 그러니까 얘도 1,1은 안 되잖아. 얘도 1,1은 안 돼. 여기를 지날 수 있는 거죠. 이거의 경우의 수. 2분의 1. 확률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하면 2분의 1을 보세요. 얘도 2분의 1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보죠. 얘는 계산이 어떻게 돼요? 72 여기 2분의 1 실수. 뭐 한 거야? 이항 분포. 맞죠? 내가 동전을 7번 던졌는데 4번 앞면 나오고 3번 뒷면 나오고. 근데 사실 얘도 그럼 똑같지 않을까?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이게 전체 경우의 수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해당 경우의 수는 뭐야? 해당 확률 1,1을 한번 지나갔다. 요거는 일단 안 된다. 얘가 만약 지난다면 어때? 앞, 뒤, 혹은 뒤, 앞을 그 다음 겪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남은 거야? 2번, 4번 요거 남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의 확률을 니네 그런 거 어떻게 계산을 해줄래? 원래 여기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 앞, 뒤, 앞, 뒤 중에서 2개니까 요것만 계산을 하면 얘가 뭐가 돼? 2분의 1이 돼.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랑 똑같지? 5C 2 곱하기 2분의 1에 5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맞잖니? 그 다음에 계산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계산을 어떻게 할까? 똑같은 거 알고. 결국 전체 경우의 수가 뭐야? 얘네 더하기 분의 얘가 사실 2번 있겠지? 왜냐면 이것도 똑같은 경우의 수로 완전 똑같이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해당 확률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32분의 12분이니까 이 놈은 어때? 이거 계산 먼저 해볼까요? 128분의 73이 몇이야? 35야? 오케이? 그럼 얘가 128분의 35. 요 놈도 128분의 35. 얘는 32분의 1. 32분의 1. 얘네를 싸그리다 더하는데 그럼 나 어차피 양 분모 분자에 128을 곱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그냥 쓸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그지?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128을 분모 문제로 볼게. 35 이거는 4 곱하면 되지? 4 위에도 4 곱하면 되니까 40 이게 어때? 78분의 40 2로 나누면 39분의 20 됐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답 2번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볼 수 있겠지. 그치. 끝인데 나는 사실 이제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나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왜 마음에 안 드냐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하는 게 나가 편해요. 매번 그냥 조건부 확률 계산을 할 때 그냥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나? 어차피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만약 얘를 이렇게 풀었다면 10번의 시행을 반복하던 중간에 라는 말이 사실 필요가 없지 않나? 그지? 그러니까 7번을 진행하나 8번을 진행하나 어쨌든 그 n번의 시행에서 n이 7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그냥 문제 풀리는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나는 그냥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그냥 경우의 수 간단하게 보면 결국 그냥 요거 먼저 볼까요? 얘가 그냥 이렇게 갔대. 그럼 이제 앞면이 일단 5번 나오는 걸 일단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한 가지잖아. 맞지? 근데 그 뒤에 6, 7, 8, 9, 10번째 놓으면 사실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아? 얘는 어때? 내가 어차피 뒤에 8번째, 9번째, 10번째 요 놈은 사실 뭐가 나오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2의 3승을 박아줄게. 그래도 되지. 근데 그 7개 이 앞에 7개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7시. 그치 그냥 7시3이지. 어떻게 한 거야? 같은 곳에 있는 수열 앞 뒤 그걸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7시3이야. 얘도 어때? 7시4나 7시3이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잡아주겠다.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1,1을 지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뒤 아니면 뒤 앞으로 그러니까 얘는 끝나는 거야. 맞지? 얘는 두 가지죠. 곱하기 그 다음에는 뭐로 가야 돼? 앞면 2개, 뒷면 3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얘도 뭐야? 그냥 52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럼 여기 몇 가지야? 20가지야. 그치? 근데 이제 뒤에도 사실 2의 3승이 또 있긴 해야겠지. 2의 3승 이렇게 될 거고 밑에 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라.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요거 분의 요거잖아. 2의 3승 어차피 동일하니까 그냥 없애도 된다. 이거는 4일 거고 이거는 4일 거다. 그렇죠? 그럼 그냥 문제가 이제 35 더하기 35 더하기 4 더하기 4에다가 40이다. 물론 계산은 똑같아. 계산은 똑같은데 그냥 나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조건 확률 계산을 할 때 물론 확률로만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당연히 언제야? 그 케이스들마다 그 확률이 막 다 달라질 때 어떤 케이스인지 알지? 니네 머릿속에 생각나는 예시 대충 있을 거 아니야. 경험적으로 있었을 거 아니야. 확률로만 해야 된다 아니면 경우의 수로 때려도 상관이 없다 하는 문제들 구분은 되잖아. 맞지?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에 경우의 수로 푸는 것도 그냥 소개를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딜링크 사는 거 맞을까 열심히 들었는데. 그러면 씨발 뭐 이런 얘기 안 하면 열심히 안 듣는 거야? 네, 그런 88번 봅시다. 확률 분포 문제는 7개. 표를 그리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표를 한번 만들어보자. 봅시다.
x가 1인 경우는 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준 예시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흰공 한 개, 검공 한 개. 그럼 그거의 확률은 어떻게 잡을래?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요. 어떻게 돼? 그치? 37 곱하기 37이니까 3 곱하기 3 하면 얘가 어떻게 돼? 15분의 9가 되지? 어차피 여기 6이 있을 거니까 일단은 약분은 잠깐 자제해 줄게. 알겠지? 그럼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 어차피 확률 분포 여기 x 값이 가질 수 있는 거는 1, 2, 3밖에 없으니까 이 선택을 해야 돼. 어차피 더하면 몇일 거야? 1일 거야. 그러면 이거 구하는 게 편할까? 이거 구하는 게 편할까? 를 생각을 하셔야 돼. 뭐 구하는 게 편할 것 같아? 두 번째 거는 얘네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은색이나 흰색 둘 중에 하나. 그치? 그러니까 검둘 그 다음 흰둘 맞지? 아니면 흰둘 그 다음 검둘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흰 둘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하나하나 뽑으면 애초에 끝난 거잖아. 하나하나 뽑으면 그냥 이거였지. 그러니까 검 두 개를 뽑은 다음에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시행에서 두 번째 시행에서. 그러니까 저기는 흰색 두 검이 개를 뽑으면 시행이 안 흰이라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검은색 두 개를 뽑았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꺼낸 공들 중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똑같아야 시행을 준다는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때 검은색 두 개를 뽑았어. 그러면 나는 검은색 두 개, 흰 공 빵개잖아. 그러니까 시행이 안 끝나는 거야. 시행이 끝나려면 꺼낸 검은 공과 흰 공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 그냥 한 개를 뽑아야만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맞지? 이미 두 개를 뽑았다고. 그러니까 흰 거 두 개를 뽑아야 두 개로 뽑았다고. 됐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이해했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검 1, 흰 1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니네 말대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흰 둘을 뽑았어. 그럼 이제 게임이 안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놈이 이제 검 하나, 흰 하나만 남았으니까 세 번째 무조건 끝나는 그걸로 이해를 한 거지, 그지? 그게 아니라 이걸로.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돼? 62 분의 이거 곱하기를 막 두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 62 밑에다가 쓰자. 일단 62분의 어때요? 검은 공을 두 개 뽑는다는 소리는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고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어? 네 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흰 거는 여전히 세 개가 남았잖아. 그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야. 근데 그 짓거리를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할 거니까 두 배를 하면 돼. 그럼 얘가 어때? 15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40. 병신인가 봐. 그래. 그러면 여기 없어지니까 그냥 15분의 3이네. 얘가 15분의 3이야. 그럼 이것도 15분의 3이네. 다 더했을 때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알고 보니 얘네는 약분이 이쁘게 되는 거야. 이런 놈이요. 그러면 EX를 구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죠? 그죠? 해보세요.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답 몇 나와? 17. 좋아요. 얘 끝이. 편안하네요. 확통 좋네. 좋은 거 아니에요? 89번 봅시다. 89번에 요 문제에서 나의 조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 물 좀 떠올 테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 딱 한 줄로. 말을 길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딱 문장인데. 그러니까 한 문장이 이걸 누르신 거야. 이걸 누르신 거야.
자,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줄 수 있는 사람. FN이 뭐가 아니다. FN이 5보다 작다. 5보다 작다. 오케이. FN이 5보다 작다. 맞아요. 그래, 아쉬워. 맞아. 뭔가 아쉬워. 뭔가 아쉬워. FN이 5보다 작다.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한 문장 정리를 볼 수 있을까? FN이 FN보다 작은 N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거는 저거잖아. 한 문장. 10세라. N하고 M이라는 문자를 쓰지 말아봐. N이랑 M이라는 문자를 쓰지 않고 한 문장. F가 없다. F가 없다. C가 없으면 어떻게 그게 한 문제야 임마. F가 없다. 뭐가 치역이 아니다. 5가 치역이 아니다? 치역의 원소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걸 주는 거예요. 임의 원소 N, F5는 F5는 5다. 아니에요. 5보다 작은 임의 원소에 대해. 그러니까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2, 3, 4만큼 되는 소리야. FM은 5다. FM은 5다? 아니에요. F1이다. F5는 1이다? 아니에요. F5는 절대로 1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F5가 그냥 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자, 잘 봐봐. 일단 얘를 좀 분석을 해보자.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무조건 뭐가 없다? 1, 2, 3, 4까지밖에 없다. 그럼 잘 봐. F1은 누군가보단 작아야 돼. F2도 누군가보단 작아야 돼. F3도 누군가보단 작아야 돼. F4도 누군가보단 작아야 돼. 누군가가 뭐밖에 안 될까? F5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잘 들어봐. 지금 만약에 F2라는 놈이 가장 큰 놈이라고 생각해봐. F2라는 놈이 만약 가장 큰 놈이야. 그러면 그게 돼? F2라는 놈이 만약 가장 큰 놈이면 이 M이 존재하냐고? 아니라고. F2는 누군가보다는 작아야 된다. 같은 논리고 F1도 누군가보다는 작아야 돼. F3도 누군가보다는 작아야 돼. F4도 누군가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그 누군가라는 게 만약에 F3이라는 놈이 잘 들어봐. F3이라는 놈이 누군가보다 작은 게 그게 F1이라고 생각해봐. 만약 F3이 F1보다 작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F3은 F1보다는 그러니까 F1이 더 큰 놈이야. 근데 그 F1조차 뭐래요? 누군가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M은 5밖에 안 되는 거고 M은 무조건 5밖에 안 되는 거고 뭐 다른 숫자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5는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려면
F1도 F5보다 작아야 되고 F2도 F5보다 작아야 되고 F3도 F5보다 작아야 되고 F4도 F5보다 작아야 하니까 같아도 안 되고 작아야만 하니까 F5가 가장 큰 값이어야 된다 이 소리지. 근데 아까 얘기한 F5가 5다는 또 아닌 게 그치 얘가 그냥 최대값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1일 수는 없다고. F5가 1이다. 그건 진짜 절대 틀린 말이야. 각기가 뭐라고? 각기가 그럼 여자합을 의도했다면 여사건을 의도했다면 본등이네. 정답이 제일 가까운. 그렇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겠어요? 당연히 F5가 5인 경우, 4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로 나누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나누면 돼? F5가 예를 들어 5면은 지금 1, 2, 3, 4만 남았는데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그 공역은 어떻게 돼? 1, 2, 3, 4까지죠. 그럼 얘 케이스는 어떻게 분류해주면 좋을까요? 4의 4승이지. 문제에서 뭐래? 1대1 대응이 아니래.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니래. 그러려면 이미 F5는 5 같지? 그럼 얘네가 1대1 함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4팩토리얼이죠. 이거는 막 고1 때부터 했잖아. 그죠? 얘가 1대1 대응이려면 4, 5, 3, 4, 2, 4개. 그지? 이거 계산해주면 돼. 만약에 4면 어때? F5가 4면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돼. 이러면 1대1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냥 어떻게 계산해도 안 돼. 맞지?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돼? 3에서 4 밑에 거는 2에서 4 밑에 거는 1에서 4 밖에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다 보니 250, 80, 16, 1 계산해 주는데 마지막에 24만 빼주면 답이 나오는 것이다. 계산하면 330 이렇게 뜬다. 내 소리.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문제. 그러다 보니 너네한테 시간을 주고 좀 분석해봐 라고 하면 이것만 알고 사실 끝나고. 그치? 여러분들이 가장 가장 약한 요 90번 시간 100분 줄게 맞춰봐. 맞추면 되게 많죠. 근데 이거 뭔가 본거 같은데. 내가 이걸 써낼 수 있을까? 네, 막 분열한다는 거. 지수로 해서 지수로 해. 맞아. 그쪽에서 나오는 응? 8개 분열할 때 하나가 8개 되는 거죠. 하나가 신이 일반인데.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잠기고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절대 그럴리였어요. 진짜 자기도 프린트에 있거든요. 야, 수사. 네.
8개치로 분열하고 4개치로 분열한다는 게 한 개가 8개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아니 근데 이거 순서도 봐야 되잖아. 그냥 5분의 1 확률로 5배 이상 되고 5분의 4 확률로는 5배 안 되는 거야. 4개치로 분열 안 되는 거. 4개치면 4배 되는 거잖아. 그렇지. 시임 횟수가 그럼 한 개야? 학교 프렌드 종이가 있으면 종이 위쪽이 아니라 밑에 쪽에 있었던 문제 같은데 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있어요. 밑에 쪽에 있어요. 문제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문제를 써줄게. 수완급 연계인가 보네. 이게 어떻게 완벽히 똑같은 문제죠. 사실 몇 분 남았죠? 95분 남았나? 이거의 감을 못 잡았다 하면 이걸 먼저 풀어봐. 기출문제니까. 이건 물론 표준정리 문법표가 있긴 해야 되는데. 시험은 뭐 나가겠지 이거 어디서 이거 좀 어려운 문제라서 몇 번 풀었던 기억이 나지. 응, 0.1587 0.1587이야? 답은 모릅니다. 아 서로 문제만 뽑아보기 때문에.
120 평균은 125 용자 어떻게 풀더라? 125 막 6의 약수율 확률이 몇이야? 3분의 2 3분의 2야. 그리고 아니면은 뭐야? 그럼? 3분의 1이야, 그지? 근데 그때 이 게임을 72번 반복했대. 그러면 평균적으로 나는 71번 반복하면 몇 판? 1.5. 48번. 여기는 24번. 그지? 그러니까 얻는 점수의 평균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48판 1.5, 24판 3.5일 테니까 어때? 120이야? 120. 그렇게 된다 이거죠. 평균이 120인데 104점 이하의 확률은 당연히 0.5보다 낮겠죠. 여기까지 돼.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거냐 이건데, 내가 지금 확률 변수를 뭘로 놨어? 만약에 내가 얘를 이 x로 본다면 여기 있는 x는 뭐야? 점수. 72판을 했을 때 나온 점수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점수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점수의 표준 편차?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씨발 운이 존나 안 좋으면 72점을 얻을 수도 있고, 운이 그냥 개 좋아서 잭팟 터지면 216점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럼 x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잖아. 그거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못 구해요. 이걸 어떻게 구해? 게다가 이거를 72번 한다니까? 미친 횟수예요. 이걸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이항분포로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드셔야 돼. 왜? 72번 반복하는데 그 새끼가 확률이 3분의 2, 3분의 1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애초에 이항분포잖아. 실제로 얘 확률이 더하면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를 마루타로 한번 정해보자고. 어떻게? 이걸로 정할까? 이걸로 정할까? 앞에 걸로 한번 정해볼까? 앞에 걸로 정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나는 이제 요 이항분포를 총 72번 진행을 하는데 1점을 얻는 확률이 3분의 2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를 지금 내가 정규분포화 시킨다면 요거 NP, NPQ 되는 거 맞지? 그럼 NP가 뭐야? 48이고 NPQ는 여기다 3분의 1 곱하면 되니까 4의 제곱 그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럼 내가 원하는 요거는 지금 뭐를 확률 변수로 넣은 거야? 뭐라고? 뭐가 나오는 횟수?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그나마 얘는 평균하고 분산하고 다 나온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잘 봐봐. 얘네는 지금 평균이 48이고 표편이 4인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104점을 얻으려면, 104점을 정말 얻으려면 얘가 몇 번 일어나야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얘네는 지금 이게 몇 회 일어나는지 몰라. 이걸 A회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72-A회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내가 얻는 점수는 어떻게 될 거야? 느낌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우고, A라는 놈이 한 번 나오고 1점을 얻고 72-A번 3점을 얻을 텐데 그게 104였으면 좋겠다 이 소리라고. 맞지? 그러면 이걸로 A를 한번 구해보자. 여기 이제 216-3A니까 마이너스 2A 넘어가서 그러면 104를 나누고 2를 나누면 A가 몇이야? 52? 56이지? 56. 이게 어떤 문제냐면 104점을 정확히 얻을 확률이 뭐인 거야? 48번 나올 요 분포에서 나는 얘가 56번 나오는 경우, 정확히 56번이 나오는 경우가 뭐인 거야? 104점을 얻는 경우라고. 근데 애들이 이것도 헷갈려 있어. 어떤 걸 헷갈려 있어? 이하니까 여기겠네.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왜 그렇겠어?
104점 이하라는 건 점수를 이것보다 덜 받는다는 소리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A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점수는 줄어든다고. 그러다 보니 이 기준 104점을 얻는 정확한 그 횟수 56회보다 이 A가 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점수가 적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얘가 지금 56과 48의 차이가 8이죠? 2시그마만큼 차이가 나죠? 2시그마만큼 차이가 나니까 여기가 0.4772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0.028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맞았지. 문제가 기억이 나? 장기고 친구들은 기억이 나? 이런 문제가 있었어. 똑같은 구조야. 처음에 니네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 거야? 개체수가 m인데 5분의 1 확률로 8배래. 그러면 이 개체수 m 중에서 5분의 1 m의 놈들은 8배가 됐을 거고 5분의 4 m 요 놈들은 몇 배가 됐을 거야? 4배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5분의 24m이니까 대충 4.8m 요거를 평균으로 가지겠구나. 쓰지마. 요거는 쓸모가 없어요. 아까 그 얘네들 평균 하면 120점 정도 얻는구나. 이거랑 똑같은 짓거리라고 이게. 뭔 말하는 줄 알아? 이 4.8m 나는 그러면 요게 평균이야. 뭐의 평균이야? 늘어난 개체수의 평균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만약 얘를 평균 2x로 잡잖아? 이 x, 요 확률 변수 x는 뭐가 되는 거야? 24시간 이후의 개체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개체는 씨발 얼마나 많겠어? 4.8m일 수도 있고 진짜 운이 안 좋아서 얘네가 전부 다 운이 존나 좋아서 다 8배가 되는 거야. 그럼 8m도 될 수 있어. 때에다가 7.99m도 될 수 있어. 7.98m도 될 수 있어. 막 존나 많잖아. 운이 정말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 다 4배만 돼서 4m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내가 평균만 구하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짓거리가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얘를 세우면 좋을까? 왼쪽 걸, 그러니까 뭐야, 오른쪽 거를 니네가 보고 왼쪽 거를 한번 식을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뭐라고? 마루타를 잡을 거야. 뭘로 잡아? 5분의 1 확률로 8배. 이걸로 한번 잡아볼까?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로 바이너리 이항분포를 잡는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잡아야 돼? 24시간은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 24시간이든 1시간이든 뭐 상관없는 거잖아. 그냥 이게 한 번 지났다. 이 시행을 한 번 했다. 이거잖아. 어떻게 잡는 줄 알아? 여기는 1은 무슨 의미인데? 한 번에 한 번 했다? 오케이. 그럼 걔 확률이 뭔데? 5분의 1? 5분의 1? 오케이. 그럼 얘는 정규화를 그래 한번 해볼게. 5분의 1 이상한데? 5분의 2. 그러니까 봐봐. 이게 한 번 했는데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 이 이항분포에 니네가 예를 들어서 봐봐. 화살을 쐈다. 화살을 쏘는데 내가 명중률이 80%래요. 100번을 쐈어. 그럼 여기에 100,5분의 4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24시간 이 시행 한 번 일어나긴 하는데 개체수가 몇 개야? m개잖아. 그 m개의 개체수가 전부 다 그거를 겪는다고. 이 일들을 겪는다고. 얘를 뭐라고 놔야 돼? m이라고 놔야지. 양궁 100번 쏘는 거랑 똑같이 이 짓거리들이 n번 일어날 거라고. 24시간 동안. 뭔 말하는지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오케이. 일단 mp, mpq는 한번 해볼게. 5분의 m, 25분의 4m 이렇게 뜨겠지? mp, mpq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봐봐. 물어볼게.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야 그러면? 뭐라고? 8m일 확률. 아니지. 8m이 될 확률은 아니지. 8배가 되는 확률.
자, 다시 이거를 씹새끼들아 양몸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 100번 쏠 거예요. 제 명중률은 80%입니다만 쐈어요. 명중을 어쨌든 하든 안 하든 뭐 했을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나는 몇 번 명중시켜? 어떻게 계산한 거야? 100에다가 5분의 4를 곱한 거예요. 100에다가 5분의 4를 곱했더니 이거 무슨 뜻일까? 이 5분의 m은 얘들아 무슨 뜻일까? 정말 보람찬 직업이야. 씨발 확통을 거의 반년 넘게 붙들고 있었는데 그래 여기 확률이 아니지. 5분의 1은 확률이 아니지. 봐봐 이 개체수 이 m개의 개체수들은 이걸 겪었을 수도 있고 이걸 겪었을 수도 있어. 이 5분의 1은 뭘 의미하겠어? 이걸 겪은 개체수가 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기분이 정말 안 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 말이 그 말인데. 뭐라 그랬는데? 그거고요. 8개 그럼 확률이라고 했잖아. 8개가 될 확률이 아니라 5분의 m이 의미하는 건 이 8배를 겪은 개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그럼 그때의 표준 분석이 이거고 분산이 이거고 됐죠? 무난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을 준다고 한 게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니네가 이거라도 세울 수 있었겠냐고. 그럼 봐봐. 내가 이걸로 여기가 5분의 m이고 여기가 시그마가 5분의 2루트 m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 오케이? 이렇게 놨을 때 다시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8배 떡상을 겪은 애들이 5분의 m마리라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야? 현재 5배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5배가 되려면 대체 그 개체수 m 중에서 5분의 1의 확률로 이걸 겪은 애가 다시 미안. 개체수 m 중에 8배를 겪은 애는 몇 마리고 4배를 겪은 애는 몇 마리였길래 5m이 됐을까를 찾아야 돼요. 이해가 돼? 그걸 어떻게 찾아줄까? 대충 8배를 겪은 애를 내가 km 마리라고. 오케이? 그러면 4배를 겪은 애는 1-k m 마리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야 둘이 더해서 m 마리가 될 거 아니야. 됐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평균적으로는 5분의 n 마리가 8배를 먹었을 텐데요. 제가 원하는 건 대체 정확하게 5배가 됐을 때는 얘가 몇 마리인지 그걸 찾고 싶습니다. 그럼 봐봐. KM마리 8배가 됐지. 그럼 그 KM마리가 몇 마리가 됐어 이제? 8KM마리가 됐겠죠. 됐어요? 그 다음 얘네는 4배가 됐을 테니까 24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돼? 4-4KM마리가 됐겠지. 그게 몇 마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5m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m을 날려요. 그러면 계산 어떻게 돼? 4k 더하기 4가 5 k는 뭐야?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 n마리 얘가 4분의 3 n마리만큼 겪었다는 거지. 그리고 잘 들어봐. 내가 원하는 건 현재의 5배 이상이 될 확률이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건 8배를 더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현재 마리수는 더 늘어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건 4분의 1 n마리보다 얘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8배를 겪은 애가. 근데 8배를 겪은 애 평균은 몇이라고? 요거라고.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야. 여기에 4분의 1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 그거랑 같은 확률. 요게 몇이다? 0.0013이다. 그럼 얘가 몇 칸이어야 돼?
문제 3칸이라고 줬잖아. 그죠? 음. 그러면 얘와 얘 실제 거리가 몇이야? 20분의 m이지. 그지? 이거를 이 새끼 5분의 2 루트 m으로 나눴더니 이게 몇이 나와야 된다? 3이 떠야 된다. 표준화한 거야, 표준화. 위로 올릴게. 위로 올리면 뭐가 돼? 5분의 6 루트 m 되지? 5분의 6 루트 m. 그러면 20분의 m이라는 놈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4 요것도 날리면 루트 m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루트 m이 뭐야? 24가 되니까 m은 몇이다? 576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겠지. 어렵지?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랑 연관지어서 좀 알아보세요. 이거의 너프 버전,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요거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게 이해가 됐다 하면은 요거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미지수 투성이로 나와 있잖아. 심지어 이제 개체수가 m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막 분수로 하고 이게 막 확률이다 이지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쉽지 않네. 반드시 복습해야겠지? 그쵸? 예. 네. (91번) 봅시다. 좌표 평면에서 갑이 한 개 동전을 던져서 P로 옮긴대요. 이걸 보자마자 그리고 이걸 보자마자 4,4와 10 두 숫자를 보자마자 너는 이거겠네요? 한마디로 또 정리해. 똑같은 데서 왔다 갔다를 하고 똑같은 데서 왔다 갔다를 한번 했다. 구조상 그럴 수가 있나? x가 y보다 클 때는 y는 x대 치는 그거를 두 번 연속으로 하면 근데 두 번 연속으로 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놈이 아 3,1이 됐어. 근데 이게 다시 1,3이 안 돼요. 여기서 뭐가 그지? y는 x대 치면 어떻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자, 이걸로 조금 또 너프해서 문제를 내볼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된다고 해봐. 자, 계단이에요. 근데 씨발 무한의 계단이야. 오케이? 일로도 끝이 없고 일로도 끝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지옥 한가운데에서 갑이랑 을이 이제 그 가위바위보를 한대. 오케이? 자, 여기를 원점 시작점이라고 할게. 시작점. 가위바위보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볼게. 무조건 지거나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랬을 때 이기면 두 칸 올라가고
지면 한 칸 내려간다. 오케이? 여기를 시작점을 원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때 갑은 지금 몇 판을 했는지 몰라. 몇 판을 했는지 몰라. 몇 판을 했는지 모르는데 갑이 시작점으로부터 12칸 위에 있었고 을이 시작점으로부터 5칸 위에 있었대. 여기까지 했어? 얘는 총 몇 판 했을까? 34판. 왜 34판이야? 왜 17판이야? 두칸 올라가고 한 칸 내려가면 두 개 총합하면 한 개 올라가면서. 오케이. 근데 저게 총합이 17개니까. 이해가 됐어?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가 됐어? 어쨌든 이기면 2칸 올라가고 지면 한 칸 내려가는데 한 판이 진행되면 둘이 합쳐서 몇이 증가해야 돼? 1이 증가해야 돼. 맞지? 근데 갑이 10이고 을이 5래요. 얘네는 결국 한 판 할 때마다 1씩 이득을 볼 텐데 결국 둘이 합쳐서 17이니까 17판을 했을 거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같은 논리로 얘네가 이제 이기면 3칸 올라가 지면 2칸 내려간대. 근데 문제가 이래. 그래도 똑같지. 왜? 어차피 얘네는 한 칸씩 이득을 계속 볼 건데 얘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17판이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17판이라는 게 이제 납득이 되면 갑은 몇 판 이겼을까? 몰라요. 그러면 을은 17-A1 이겼겠지. 근데 A1 이기면 3칸 올라가고 그럼 얘는 17-A1 졌을 텐데 그때는 2칸 내려간다는 소리잖아. 얘는 어때? 17-A1 이겼으니까 3이 더해질 거고 그 다음에 2칸 내려가는 게 A만큼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5고 이게 10이라고 A를 구해주면 되겠지. 방금 만든 문제라고 소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 알바노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네 그렇게 그거야. 마찬가지야. 이 문제도 나와.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 얘네는 즉 얘네 꼬라지가 어때? 동전을 던지면 한 명이 나오면 X좌표가 1씩 늘어난대. 동전을 던질 때마다 X좌표와 Y좌표의 총합은 1씩 늘어나는 거야. 근데 Y는 X를 겪으면 어때? 동전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X좌표, Y좌표 합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갑이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4,4에 도달했다고.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Y는 X를 2번. 그래, Y는 X를 2번 겪었다고.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되게 큰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 이 총합 결국 얼마의 이득을 벌었을까에 대한 거. 이걸 돈으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 내가 게임의 주체자야. 둘이 게임을 한대. 이긴 사람한테는 200원을 주고 진 사람한테는 내가 100원을 뺏어간대요. 난 이득이야. 아니야, 손해야. 왜? 이긴 애한테 200원 주고 나는 100원 가져가는 건데 그럼 나한테는 결국 100원이 빠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이 합치면서 그냥 주작치고 빨리 게임 존나 많이 한 다음에 둘이 반으로 나눠갖자 하면은 내 돈은 이제 계속 게임을 많이 할수록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럼 얘는 지금 YX를 그래서 2번 겪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 구조가 어떻게 될지 합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Y는 X를 2번 겪었을까? 원점에서 시작한데 그랬을 때 얘는 시작했을 때 뭐 이렇게 가겠지. 근데 가다가 중간에 어때? Y는 X 대칭을 한번 겪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때? 또 가. 가다가 어때? 또 Y는 X 대칭을 한 번 더 겪었겠지. 그 다음에 한 번 겪었고 2번 겪었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
계속 앞으로만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도착지가 어디다? 4,4다 이 소리야.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근데 그러려면 이해 안 해도 그게 몇이야? 그러니까 1, 미안. 여기는 이제 3,4여도 되지만 2,4여도 되고 1,4여도 되잖아. 자, 다시 여기 있는 숫자는 1인지 2인지 3인지 몰라요. 맞아? 대칭이 됐어. 근데 결국에는 얘의 y좌표는 몇이야 돼? 4여야 해. 그럼 얘의 x좌표가 몇이야 돼? 4여야 해. 여기까지 인정해. 어떤 구조인지 괜찮아?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y 값은 몇인지 알아? 몰라. 1 또는 2 또는 3이면 되는 거야. 모른다. 0은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의 y좌표가 얘의 y좌표가 1 또는 2 또는 3이라는 게 뭔 소리야? 얘의 x좌표가 1 또는 2 또는 3, 0이라는 소리지. 시작점이 여기가 0,0이니까. 어떤 구조인지 이해를 했어? 괜찮아? 그럼 얘의 확률을 구하는 게 내 목표인가? 잘 봐, 문제를 봐. 자, 잘 봐.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문제는 이걸 겪었을 확률을 구해라가 아니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P가 4,4에 도달했을 때 이걸 확률이니까 사실 조건 없는 문제거든. 그 말은 4,4에 도달했을 때는 y는 x를 2번 겪을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다른 경우를 겪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얘 분의 얘 이걸 계산을 하고 싶은 게 내 목표인 거야. 그러면 y는 x를 또 몇 번이나 또 겪었을 수도 있을까? 내 생각에는 한 번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애초에 시작부터 0,4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4,0을 지나 4,4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yx를 몇 번 겪었을 수도 있어? 3번 겪었을 수도 있지 않나? 맞아요? 아니 뭐 맘만 먹으면 3번 겪었을 수도 있지, 그지? 4번은? 4번은 어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분의 1,0에서 뒤집어지고 2,1에서 뒤집어지고 3,1에서 뒤집어지고 4,1에서 뒤집어진 다음 4,4 아니 이것도 괜찮지. 4번 값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요거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또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나 하는데, 자, 내 얘기를 들어봐. 자, 이 문제 구조가 내가 만약 지금 봐봐. 예를 들어 0,2에 위치한다고 생각해봐. 0,2에 위치했어. 그러면 나는 y는 x를 겪을 확률이 얼마나 되니? 2분의 1이야? 4분의 1이야? 4번.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질문이 뭐였죠? 내가 지금 0,2에 있을 때 얘가 y는 x를 겪을 확률이 2분의 1이냐고 4분의 1이냐고. 2분의 1이지. 왜? 앞면 나오면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뒷면 나오면 뒷면이 나와도 반반의 확률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간다가 아니잖아. 지금 얘가 이거 기준으로 밑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뒷면 나오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확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가 사실 y는 x 기준으로 위에 있잖아? 그럼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사실 상관이 없어. 뭐 하니까? 앞면 나오든 뒷면 나오든 이 새끼는 앞으로만 갈 거야. 근데 여기서 y는 x를 겪는 짓거리, y는 x를 겪는 짓거리 이것만 사실 생각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y는 x를 겪는 짓거리가 지금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네 번인지를 나는 체크를 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그랬을 때 얘가 한 번만 겪으려면 지금 여기 이후로 어때? 2분의 1 확률로 이렇게 갔을 거고 2분의 1 확률로 이렇게 갔을 거고 2분의 1 확률로 이렇게 갔을 거고 그리고 뒤집어지는 것도 사실 2분의 1 확률 어때? 16분의 1이지 다 합치면 몇 번이지 얘가 돼? 자 다시 0,0으로부터 여기서 내가 만약 앞면이 나왔어 그럼 앞으로 가지 뒷면이 나왔어 그래도 앞으로 가지 여기서 여기 가는 건 그냥 확률이 1이야 이건 확정이라고 0,1까지 확정이야 근데 0,2를 가고 싶어 2분의 1의 확률로 가야 돼 0,3을 가고 싶어 2분의 1의 확률로 가야 돼 0,4를 가고 싶어 2분의 0의 확률로 가야 돼 뒤집어져 그것도 2분의 1의 확률 그러면 어쨌든 한 번 겪을 확률은 16분의 1인 거야 얘 입장에서 어차피 그 다음 거는 어차피 다 확률이 그냥 계속 1이니까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상관이 없으니까 두 번 겪는 건 어때? 예를 들어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 내가 이 주황색으로 칠한다 이 케이스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 두 번째 케이스 봐봐 여기까지는 1 여기는 2분의 1 자 2분의 1의 횟수 한 번이야 2분의 1 두 번이야 1 자 여기가 지금 내가 0,2로 생각하는 거잖아 2,0이야 2,1, 2,2, 2,3까지는 자동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2,3에서 2,4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2분의 1을 한번 겪었을 거야 그 다음에 뒤집어졌어 그것도 2분의 1이야 미안해 이게 내가 이게 안 돼서 이렇게 갈게 그 다음에는 계속 얘도 어때? 16분의 1이야 얘도 16분의 1이라고 같은 논리로 다 세우면요 얘도 16분의 1이고 얘도 16분의 1이다 답이 4분의 1일까? 그건 또 아니야 왜? 한 번 겪는 거는 그 16분의 1의 그 갈래 수가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 있는 16분의 1은 어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0,1에서 뒤집어져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0,3으로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 1 또는 2 또는 3 총 3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 얘는 확률이 16분의 1일지 몰라도 얘는 몇이다? 16분의 3이다 이 소리야 그 확률이 얘는 어때? 3번 겪으려면 그것도 마찬가지야 결국 도착지는 1, 2, 3, 4예요 얘가 3번 겪으려면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16분의 1이 무조건이잖아 왜? 모든 경우에 다 그냥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얘는 그 4번의 경우 중에서 한 번은 쉬어도 된다고 그럼 얘는 얘도 16분의 3이야 이거랑 확률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답이 뭐야? 1, 3, 3, 1 중에서 3개니까 8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뒤에 확률 계산까지는 자세히 이해할 필요 없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복습할 때는 뭐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계산 논리 결국 얘는 총 몇 판을 했을까? 그 논리 그대로 얘도 4,4에 도달했을 때 동전을 10번 던졌다 yx를 2번 겪었겠네 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사고를 해주는 그 얘네가 한 번 실험을 할 때마다 그 좌표는 얼마나 이득을 얻을까에 대한 생각 그걸로 이끌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나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자동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자마자 아 yx는 2번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사실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어쨌든 중요한 건 얘가 10번 던졌으려면 대체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되지? 에 대한 생각을 x좌표, y좌표의 총 합산, 이득 이걸로도 계산을 할 수 있다 다음에 또 이런 도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쉬었다가 24 가봅시다